자, 지금 이거는 다 기본적인 생각함수까지 수원 파트에 고도법, 일반각 고도법, 그리고 생각함수, 그리고 생각함수 활용까지 하는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조금 읽어보려고 해.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자, 봐야 될 게 이제 128쪽에 하는 기본적인 일반각에 대해서 얘기를 해.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이제 각이라고 하는 거야, 각. 자, 이번 단원에서 흘러가는 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봐봐. 각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이제 배우는데, 이번 단원, 그러니까 이번 단원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랑 비슷해. 우리가 지수함수를 다룰 때 2의 x의 제곱에 대해서, 여기 있는 x에 대해서 우리는 해봤자 중학교 때까지는 2의 제곱, 2의 세제곱,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x가 정수까지만을 적용을 했었잖아. 근데 여기서 2의 제로제곱을 적용을 하고 2의 마이너스 1제곱, 2의 마이너스 2제곱, 이제 여기서 나가서 2의 2분의 1제곱, 2의 3분의 1제곱 같은 유리수 지수까지 확장을 하고 2의 루트 2까지 적용을 했었지.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x를 2의 x에 대해서 원래 있던 기존에 x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정수였던 조건에서 우리는 이 x를 우리는 실수까지 확장을 시킨 거야. 실수까지 확장을 시킨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똑같아. 사인이야. 사인의 30도, 우리가 30도, 사인의 45도, 사인의 60도 같은 이 기본적인 90도 이내의 각에 대해서 배웠던 거는 중학교 3학년에서는 우리가 여기 도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30도, 45도, 60도라는 기본적인 각을 적용을 해볼 수 있었지.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씩 확장을 해. 확장을 해서 사인의 120도, 사인의 270도 같은 90도 이상의 90도보다 큰 각을 정의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인의 이를 바탕으로는 아니지. 이거 이렇게 각에 들어갈 수 있는 90도보다 크게 확장을 시켜놓고 거기다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여기에 사인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임의의 실수까지는 확장을 시켜. 예를 들어서 루트 2 또는 사인의 3분의 2파이 같은 임의의 실수까지 확장을 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사인의 x에 대해서 여기 있는 들어갈 수 있는 x가 임의의 실수까지를 확장이 되기 때문에 y는 사인의 x라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야.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의 일반적인 임의적인 표현까지를 본 다음에 기본적으로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게 사인의 활용. 여러 가지 활용, 사인을 활용하는 것까지 배우는 거지. 사인을 활용하는 것까지 배워. 이게 큰 단원의 흐름이야. 그럼 그 단원의 흐름을 시작하기에 앞서 가장 기본적으로 시작을 하는 게 각에 대한 얘기야. 각. 자, 우리가 각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 중학교 1학년 때 각이라는 게 어떻게 배웠었냐면 하나의 반직선과 다른 하나의 반직선에 대해서 두 반직선이 시점이 일치하는 두 반직선에 대해서 한 반직선을 다른 반직선으로 회전시켜서 일치하는 정도를 우리는 이 정도를 각이라고 했었어. 즉 하나의 반직선에 대해서 다른 한 반직선까지에 대해서 한 반직선을 회전시켜서 일치하는 정도를 각이라고 정의했는데 이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반직선 이 두 개가 필요하잖아. 그러면 하나의 반직선하고 하나의 반직선에 대해서 둘 다 움직일 필요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고정시켜놓는 하나의 반직선을 우리는 시초선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선을 정의를 하고 움직이는 선을 우리는 동경이라고 정의를 해. 움직이는 선을 동경이라고 정의를 할 거야. 그래서 반직선, 얘를 O하고 X하고 P라고 하면 OX를 시초선이라고 하고 OP를 동경이라고 해. 자, 그러면 즉 얘를 기준으로 OP라는 얘가 이제 돌아갈 거야. 얘가 이렇게 있다가 얘가 이렇게 있다가 얘가 이렇게 있다가 돌아갈 때 여기가 두 반직선이 이루는 정도, 두 반직선이 이루는 각을 우리는 회전해서 일치하는 정도를 각이라고 정의를 할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얘 동경을 움직일 거야. 동경을 움직이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얘가 회전시켜서 일치하는 정도로 우리가 30도라고 정의를 했어. 여기가 각을 30도라고 정의를 했어.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여기도 30도가 가능하지만 아래로도 움직일 수 있지. 여기도 똑같이 30도가 움직여서 여기 위치를 가리켰다고 할게. 둘 다 여기가 시초선이고 여기가 동경이야. 자, 이 시초선이 같은데 동경이 움직이는 게 둘 다 30도지만 동경이 가리키는 위치 자체가 달라. 같은 30도지만 위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이랑 이 상황이랑 다르게 표현해줘야 돼. 이 상황이랑 이 상황이랑 회전한 정도, 즉 30도는 일치하지만 가리키는 방향이 달라. 그래서 이 상황을 효과적으로 표현해줄 거를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야. 같은 30도지만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지. 그리고 회전하는 방향이 달라. 같은 30도지만. 그래서 얘를 하나를 뭐 양의 30도 플러스 30도라고 정의를 하고 나머지 하나를 마이너스 30도라고 정의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음이 자체가 정의가 가능해. 이 방향을 우리는 플러스 30이라고 정의하고 이 방향을 뭐 마이너스 30도라고 정의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정해지겠지. 자, 플러스라고 하는 건 지금 봤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래 올라간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의 반직선을 기준으로 뭐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를 우리는 뭐 양의 방향 즉 플러스라고 생각을 해주면 한 반직선을 기준으로 음의 방향이라고 하는 건 뭐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를 우리는 음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할 거야. 같은 거에 대해서 하나의 반직선을 기준으로 양의 방향으로 도는 각을 우리는 예를 들어서 플러스 45도라고 하면은 음의 방향으로 45도 돌았다는 거는 시계 방향으로 45도 돌았다라는 얘기고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돼.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양하고 음이라는 게 정의가 가능해져 버려. 같은 시초선을 기준으로 두면은. 자, 그러면 일반적 이제 이를 통해서 양하고 음이 정의가 가능해져 버리니까 양하고 음은 여기서 양이라고 하는 거 뭐 반시계 방향이고 음이라는 것은 뭐 시계 방향이야. 요거 할 때마다 그러면 매번 반시계 시계인데 헷갈려서 시계를 찾아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여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회전하는 내가 운동하는 입장에 대해서 왼쪽 편에 사물이 있으면 그게 양의 방향이야. 왼쪽 편에 사물이 있지 얘가. 근데 얘 입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뭐 얘 왼쪽 편에는 사물이 없잖아. 오른편에 사물이 있지. 왼쪽 편에 사물이 없으면 얘가 마이너스라고 붙인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줘.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오늘 개수가 친다 얘.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하는 게 뭐 일반각이라고 정의가 돼. 각 자체가 일반각인 거. 일반각이라는 거는 내가 기준선, 여기 있는 기준선에 대해서 O하고 X라는 가장 기준선에 대해서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30도야. 30도라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저 30도는 이제부터 저 동경은 저 위치를 가르치는 거야. 중요한 건 이 동경, 여기라는 이 동경 자체가 이 위치를 가리기 때문에 저 위치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그럼 30도만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30도도 가능하지만 뭐 한 바퀴 돌고 30도도 가는 게 가능하지. 두 바퀴 돌고 30도 가는 것도 가능해. 자, 그러면 거꾸로 한 바퀴 돌고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돈 다음에 다시 30도 가는 것도 가능하고 음의 방향으로 두 바퀴 돈 다음에 다시 30도 가는 것도 가능해. 그러다 보니까 저기 있는 30도라는 이 동경이 가리키는 각이 아니라 동경이 가리키는 위치는 30도라는 이 동경이 가리키는 위치는 실제로 뭐 30도에다가 뭐 실제로 도는 360도 곱하기 n으로 표현이 가능해. 이 n이 양수이면 이 n이 양수이면은 뭐 양의 방향을 나타내는 거고 이 n이 음수이면 뭐 음의 방향을 나타내지. 그리고 실제로 n의 크기 n이 2다 3이다라는 것에 의해서 360도 곱하기 n이라는 거는 뭐 n이라는 n의 크기는 뭐 회전수를 나타내. 회전수.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도 더하기 360 곱하기 360도 곱하기 3이라는 것은 뭐 양의 방향으로 3번 돌고 거기서 30도 더 왔어요 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지금 봐야 될 게 뭐냐면 앞으로 어떠한 각에 대해서 내가 알파라는 동경을 나타내는 이거에 대해서 적당한 각으로, 그러니까 알파라는 동경에 대해서 적당한 세타 플러스 360 곱하기 n으로 표현이 되는 거를 우리는 얘를 일반각이라고 얘기해. 이 일반각의 주된 목적이 뭐냐면 알파라는 동경이 나타내는 위치를 나타내는 모든 각을 표현해 주는 거야. 지금 보면 알겠지만 아까 여기 예를 들어서 30도라는 동경이 가리키는 위치는 실제로 뭐 이 위치라고 하는 것은 30 플러스 360도 곱하기 n으로 이 n으로 각이 어느 거를 회전하든 항상 여기 있는 동경이 나타내는 위치를 나타내는 거라고. 그래서 중요했던 건 이 일반각이라는 게 딱 그 각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동경이 나타내는 위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항상 적당한 세타에다가 거기다가 360도 곱하기 n으로 표현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세타는 뭐 반드시 0부터 360도 사이로 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알파라는 이 각은 뭐 여기도 적어놨지만 알파라고 하는 것은
뭐 세타 각이 360 곱하기 n으로 표현할 수 있는 형태를 우리는 일반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일반각을 바탕으로 하나 해볼까? 자, 예를 들어서 천도야. 예를 들어보자. 하나 해봐야겠지? 천도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천도가 나타내는 동경의 일반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잖아. 그럼 1, 10, 100, 1000 천도라고 나타내는 건 뭐? 360 곱하기 3이야? 3020, 368 1080이구나. 1100으로 할까? 1100도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360 곱하기 3 더하기 거기다가 뭐 80이니까 20도만큼 더 가야 되지. 그래서 실제로 1100도라고 하는 것은 360도 곱하기 3, 즉 360도로 세 바퀴 돈 다음에 20도 가는 거야. 그래서 1100도라고 하는 이 각은 실제로 뭐 20도가 나타내는 동경이 같은 거야. 각은 다르지만 동경이 같은 거야. 그래서 이 나타내는 이 동경의 일반각이라고 하는 것은 1100도가 나타내는 이 동경의 일반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 20도에다가 거기다가 뭐 360 곱하기 n. 그래서 실제로 20도가 나타내는 거랑 110도와 1100도가 나타내는 동경은 같지만 그 동경을 나타내는 일반각은 뒤에다가 360 곱하기 n만큼의 즉 회전하는 수만큼을 더 더해줘야 일반적인 각을 표현을 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일반각을 표현할 수 있어. 그럼 이 일반각을 표현해버리면 뭐가 장점이 되냐면 그 동경을 나타내는 모든 임의의 각을 다 표현할 수 있어. 자,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지금 좌표 평면상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4사분면이 정의가 가능해. 4사분면이 정의가 가능하지. 자, 우리가 두 개의 직선으로 나누어지는 이 네 개의 영역을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1사분면에 있는 세타가 1사분면이었으면 1사분면에 있던 세타는 우리가 뭐 0도부터 90도였잖아. 0도부터 90도지만 실제로 세타가 꼭 0도가 아니라 0도에다가 뭐 360 곱하기 n만큼의 회전수를 가져도 상관이 없지. 역시 90도 역시도 뭐 360 곱하기 n만큼의 회전수를 가져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세타가 1사분면에 있다는 얘기는 0 플러스 360 곱하기 세타 360 곱하기 n 90도 플러스 360 곱하기 n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야. 자, 똑같아. 2사분면 역시도 뭐 실제로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지만 여기다가 90에다가 뭐 360 곱하기 n 여기다가 뭐 더하기 360 곱하기 n으로 표현이 가능해. 자, 마찬가지로 3사분면 이게 1사분면이었고 2사분면이었고 이게 뭐 3사분면 똑같아. 180부터 270까지인데 여기다가 똑같이 360 곱하기 n 360 곱하기 n으로 실제로 뭐 일반각으로 표현해 줄 수 있지. 4사분면 역시도 뭐 270도에다가 뭐 360 곱하기 n 뭐 그리고 360에다가 360 곱하기 n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야. 세타라고 하는 게. 자, 그러면 봐야 될 게 저 세타라는 거를 일반적으로 표현해 주면은 항상 뒤에 360 곱하기 n이 붙는다는 거.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4사분면이라는 것 중에 뭐 여기 있는 선상에 있는 거, 좌표 축상에 있는 거, 축상의 축, 즉 x축, y축 상에 있는 거는 뭐 어느 사분면에도 들어가지 않지. 사분면에도 포함 자체가 안 돼. 봐야 되는 거는 포함 자체가 안 돼. 그럼 이거를 왜 하는지는 뒤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바로 나오거든. 자, 예를 한번 볼게. 일단 한번 해보자. 520도라고 하는 게 520도라고 하는 게 어느 사분면에 있어요? 라는 걸 물어본다는 거는 실제로 520도를 가장 큰 360도 단위로 쪼개서 얘의 동경이 위치하는 상황을 보는 거야. 520도라고 하는 것은 360도로 쪼개면은 360을 빼면 얼마가 돼? 0이고 6이고 160이지. 360 플러스 160이니까 실제로 520도가 가리키는 거는 160도의 동경이랑 같아. 자, 그리고 160도라고 하는 거는 뭐 얼마야? 160도라고 하는 것은 90도부터 180도 사이지. 90도부터 180도 사이 때문에 90도부터 180도 사이라는 거는 2사분면이야. 그래서 520도가 가리키는 동경은 실제로 2사분면에 있는 거랑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저렇게 일반적으로 표현을 해버리면은 내가 360도보다 더 커버있는 각에 대해서 어느 사분면에 포함되는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모든 각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지.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봐야 되는 거는 지금 각이라고 하면은 해봤자 지금 시초선이랑 동경이랑 해가지고 해봤자 이건데 한 각이었잖아. 지금 한 각에 대해서 다루면 지금부터 하는 거는 각 자체가 두 개, 즉 동경 자체가 두 개가 움직이는 거야. 지금 앞에서 했던 거는 해봤자 동경 자체가 하나가 움직일 때, 그리고 얘를 표현해주는 일반적인 각을 표현을 했다면 지금 이제부터는 각 자체를, 즉 동경 자체를 두 개를 가지고 와. 여기 있는 동경 하나와 나머지 동경 하나를 가지고 와서 두 동경 사이의 관계를 보는 거야. 그럼 두 동경 사이의 관계는 실제로 가장 기본적으로 동경 자체가 일치할 수 있잖아. 여기 있는 알파, 뭐라고 할까? X, 알파하고 베타라는 이 동경에 대해서 각도 역시도 알파하고 베타라고 둬보자 한번. 그럼 알파하고 베타라는 동경에 대해서 각 역시도 알파하고 베타일 건데, 그러면 알파 각이랑 베타 각이랑 동경이가 같으니까 위치가 각도 역시 같다라고 줄 수 있지만 같은 게 아니라 뭐 실제로 360도 곱하기 n만큼의 회전수로 가질 수도 있잖아. 그래서 실제로 꼭 알파하고 두 동경이 일치한다라고 하는 말이 알파하고 베타가 같은 게 아니라 알파하고 베타도 같지만 회전수 360도 곱하기 n만큼의 회전수를 가지고 있어버리면은 내가 두 동경 자체가 일치를 해. 그러다 보니까 다시 베타를 이항을 하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는 게 뭐 360 곱하기 n입니다 표현이 가능한 거야.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두 동경이 일치하는 걸 했고, 그러면 동경 자체가 뭐 반대 방향으로 이루는 거, 반대 방향으로 했다는 건 뭐 180도로 이루는 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기 각이 알파면은 여기 각이 베타겠지? 자, 근데 중요한 건 알파하고 베타 중에 여기 있는 두 부분이 일치하잖아. 즉, 베타에서 알파를 빼버리면 나머지 180도가 되겠지. 180도가 되는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게 180도예요라가 아니라, 실제로 180도에다가 뭐 360 곱하기 n만큼의 회전수를 가지는 거야. 봐야 되는 게. 자, 그 다음에 두 동경 자체가 지금 180도로 이뤘다면, 이제는 동경 자체가 이거지. X축, Y축 뭐 어느 거 해도 상관없네. X축 먼저 할까? X축. X축에 대해서 대칭이었어. 자, 봐야 되는 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여기가 베타야. 알파하고 베타야 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데 동경 자체에 대해서 여기 X축에 두 동경 자체가 X축에 관해서 대칭이면 여기가 벌어진 정도가 크기가 알파면은 여기 있는 이 각은 크기는 알파지만 실제로 진짜 이 알파, 여기가 동경 자체가 알파이고 실제로 여기가 알파면은 이거는 뭐 마이너스 알파지 중요한 건. 근데 베타가 가리키는 동경이랑 마이너스 알파가 가리키는 동경이 같아. 그러면 베타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알파와 일치할 거 아니야. 그러면 실제로 베타하고 마이너스 알파라고 일치하는데 뭐 뒤에 360도 곱하기 n만큼을 더해줘야 될 거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게 뭐 360 곱하기 n입니다. 표현이 가능해. 이렇게 동경을 마이너스 알파로도 인지를 가능하지만 뭐 똑같아.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잖아. 그럼 이 벌어진 정도를 알파라고 하면은 알파 입장에서 얘를 시초선으로 잡고 여기가 벌어진 정도가 같으니까 이만큼 역시도 알파라고 인지가 가능해. 그래서 이만큼 베타 간 다음에 알파만큼 더 가면은 뭐 한 바퀴 도는 거니까.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게 360 곱하기 n입니다 하고도 표현이 가능하고. 자, 그러면 x축이었고 나머지 이제 y축이야. 여기 이게 y축이야. y축이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잖아.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 그러면 베타 입장에서 조금 더 간 거 여기가 x축이나 y축이 안에서 대칭이면 여기가 크기가 알파면 여기도 크기가 역시 알파야. 얘를 기준선으로 얘를 시초선으로 잡고 얘를 동경으로 보면 요만큼이 알파였다면 얘를 시초선으로 잡고 얘를 동경으로 잡으면 요만큼 역시도 알파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게 뭐 평각인 180도가 되지. 180도에다가 거기다 뭐 360 곱하기 n만큼의 회전수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야. 자, 4개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야. y는 x에 관해서 대칭. 내가 어느 좌표 평면상에서 적당한 동경 자체가 y는 x에 관해서 대칭이야. 내가 여기가 동경 자체가 각을 알파를 가지고 여기 있는 각 자체에 대해서 이 베타를 가지는데 동경 자체가 y는 x에 관해서 대칭이면 여기가 알파면 여기가 벌어진 정도 역시도 알파지. 그러다 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하나의 직각을 이룰 거고 얘는 90도일 거야. 90이라고 하는 것은 뭐 90도뿐만이 아니라 뒤에 360 곱하기 n만큼의 회전수를 가지지.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게 90에다가 360 곱하기 n만큼 더 가는 게 두 동경이 일치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여기서 중요한 목적 자체가 뭐냐면 각으로 이제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표현이 가능해. 지금 했던 거는 두 동경의 위치 관계로부터 각을 표현했다면 이제 앞으로 이제 두 동경 사이의 위치 관계를 문제에서 줘버리고 앞으로 너네가 써야 할 거는 두 동경 사이의 위치 관계를 바탕으로 나와도 수식을 써야 되는 거야. 되겠지? 여기는 한번 31쪽까지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필수 예제 1번, 2번, 3번의 가장 기본적인 세 문제니까 세 문제 정도는 뭐 그냥 바로 풀어가도 되겠지. 필수 예제는. 자, 필수 예제 1번이야. 1번에 필수 예제 1번에 보면은 다음 각의 크기를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로 나타내는데 일반각으로 표현하는 거지. 알파의 값을 가장 작은 거를 물어보네. 필수 예제 1번이야. 1번에 보면 뭐 첫 번째 마이너스 500도,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0도,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0도, 그 다음에 400도, 그 다음에 700도. 360 곱하기 n 플러스 알파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지. 얘의 일반각을 얘기하라는 거 아니야. 지금 보면은. 그래서 마이너스 500도라고 하는 건 실제로 360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하면은 마이너스 720도잖아. 그래서 거기에서 220도만큼을 더 가니까 실제로 마이너스 500도랑 실제로 220도라는 근경이 일치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얘에 대해서 여기 나타내는 알파 값은 220도지. 그러면 얘에 대해서 실제로 이 220도가 나타내는 일반각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저 마이너스 500도가 가리키는 일반각은 220도에다가 거기다가 360 곱하기 n으로 표현이 가는 거야. 지금 물어보는 건 이거지. 자, 그 다음이야. 마이너스 100도라고, 마이너스 300도라고 하는 건 실제로 360 곱하기 마이너스 1. 자, 지금 보면 뒤에 거는 항상 뭐? 세타라고 하는 게 0부터 360도 사이에 있는 거잖아. 그렇게 양수로 표현을 해줘야 돼. 왜 양수로 표현해주냐면 양수로 표현할 때 사사분면의 각이 인지를 하는 게 제일 편해. 그래서 360 곱하기 마이너스 1 한 다음에 거기다가 60도만큼 더하면 되지. 자, 그 다음에 실제로 그래서 여기는 60도고 마이너스 100도는 360 곱하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거기다가 260도만큼 더 가면 되니까 여기는 260도가 가리키는 게 얘의 동경이랑 일치할 거고 400도라는 건 기본적으로 보면 360 곱하기 1 더하기 거기에 뭐 40도만큼이니까 실제로 40도만큼의 동경이 가리키는 거랑 똑같은 거고 700도는 360 곱하기 1에다가 거기다가 340도니까 700도가 가리키는 동경과 340도가 가리키는 동경이 같아. 자, 근데 여기서 보면 혹시 그러면 360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꼴이니까 얘가 일반각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일반각이 아니라 일반각은 360도 곱하기 n 일반적인 n에 대해서 그 각을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220도랑 쟤랑 동경이 같고 그러니까 220도라는 동경을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표현은 220도 플러스 360 곱하기 n이니까 얘가 일반각이라는 거야. 그래서 쟤랑 구분해서 할 수 있어야 돼. 됐나? 자, 그 다음에 4사분면의 각 두 번째 거야. 필수 예제 2번. 세타라는 게 1사분면의 각이래. 자, 세타라고 하는 게 1사분면. 자, 지금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게 이거에 의해서 봐야 되는 게 세타라고 하는 게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각 자체가 어느 표현이 가능한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가졌던 생각은 360도 안에서만 처리를 했거든. 근데 지금 보면 이제 각 자체가 360도를 넘어가잖아.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그런 일반적인 각의 표현에 의해서 3분의 세타 원래는 세타라는 각과 3분의 세타 사이에 각 자체의 관계에 의해서 나머지 4사분면의 각이 달라진다는 거지. 한번 봐봐.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래. 우리가 생각했던 건 1사분면의 각이라고 해봤자 뭐 0부터 90도까지였잖아. 근데 우리가 0부터 90도까지가 아니라 가장 일반적인 세타의 표현은 0이 아니라 0 플러스 360 곱하기 n이지. 그리고 뭐 90 플러스 360 곱하기 n이잖아. 그래서 쟤네 회전수만큼을 가져. 그러다 보니까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더라도 이 회전수만큼의 각을 가지니까 3분의 세타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양변을 3분으로 나누면 되지. 그래서 120 곱하기 n 거기다가 뭐 3으로 나누면 30 플러스 120 곱하기 n이야. 그래서 n의 값에 따라서 여러 값을 가져. 그러면 n을 직접 한번 대입해봐야겠지. 회전수 자체가 n이라는 게 제로, 즉 회전수 자체가 제로였다는 거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360도 안에가 n이 제로가 되면 뭐 여기는 제로하고 뭐 3분의 세타고 여기 뭐 30도 그러다 보니까 1사분면의 각이야. n이라는 게 회전수 자체가 한 번을 돌았으면 실제로 3분의 세타라고 하는 것은 120도부터 150도가 되니까 이거는
150도지. 요거 자체는 이사분면의 각이네. n이라고 하는 게 2가 되면은 실제로 240도부터 3분의 세타가 뭐 30 플러스 240이니까 270도. 그래서 얘는 3, 4분면의 각이네. 똑같이 n이 4가 되면은 뭐 1, 2, 3이니까 4, 4분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하지만 4를 넣으면 뭐 480도부터 뭐 3분의 세타라고 하는 게 실제로 넣으면 30도 플러스 480인데 실제로 480도라는 건 360도로 잘라보면 360도만큼 회전수를 잘라보면은 120도부터 3분의 세타라고 하는 게 뭐 30 플러스 120도니까 원래 있던 얘랑 같은 거지. n이 1일 때랑 같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n이 1일 때였던 2, 4분면은 지나는 거네. 그러면 1, 2, 3에 대해서 얘네가 돌아가는 세타 자체가 같네. 그래서 1, 2, 3, 1, 2, 3이라는 얘네 세타를 계속 돌아가는 거야. 봐야 되는 게 n이 4, n이 4를 넣고 n이 3을 넣어야 되잖아. 지금 4를 넣었대. n이 3을 넣으면은 n이 3을 넣으면 뭐 360도부터 30 플러스 360이니까 실제로 360은 실제로 제로각이랑 같은 거고 여기 뭐 30도니까 실제로 이 각은 뭐 제로부터 30도 사이에 있는 것 같으니까 1, 4분면이야. 그러니까 1, 2, 3, 1, 2, 3 돌아가는 거네. 그래서 실제로 크게 1, 2, 3, 4분면 안에 있는 거야. 1, 2, 3, 1, 2, 3. 자, 필수에서 3번이야. 3번은 동경 자체가 두 동경이 일치한다. 두 동경이 다르다. 일치하다. 요 세트야. 봐야 되는 거는. 각 세타와 5세타를 나타내는 두 동경이 일치한데 세타와 5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데 자 봐야 되는 게 아까 봤던 그 5가지 상황을 일일이 다 외울 수가 없어. 그러다 보면 항상 그림을 그려봐야 돼. 세타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세타라는 강이랑 여기 있는 5세타가 가리키는 동경이 일치한데 그러면 세타랑 5세타랑 같으면 되지 않아요가 아니라 여기에다가 뭐 360 곱하기 n만큼의 회전수를 더 더해줘야 원래 동경 자체가 일치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이항을 하면은 5세타랑 할까? 5세타랑 세타랑 동경이 일치하는 거니까 이항을 해보면 뭐 4세타라고 하는 게 360 곱하기 n이 될 거고 4를 나눠주면 세타라고 하는 게 뭐 90 곱하기 n이 돼. 그래서 세타가 될 수 있는 거는 90 곱하기 n이니까 그리고 이 세타라는 게 0부터 360도니까 90, 180, 270 이렇게 돼. 세타라는 게 0부터 360도 사이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예제지. 동경이 일치하는 건 하나 해봤으니까 나머지 하나 해보자. 동경이 일치하는 건 해봤으니까 X축의 대칭인가 해볼까? 176번에 5세타랑 2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X축에서 대칭이래. X축이 가면서 대칭이면 X축인 걸 그려놓고 여기가 알파면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야. 근데 이렇게 돌아가는 게 뭐 베타지. 실제로 베타라고 하는 거랑 마이너스 알파랑 같아. 그래서 실제로 이항하면 베타 플러스 알파가 되고 이게 뭐 회전수인 360 곱하기 n이랑 같아야 되지. 자, 근데 베타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게 뭐 5세타랑 2세타랑 합쳐보는 5세타랑 2세타랑 합쳐보는 7세타 7세타가 되고 7세타가 뭐 360 곱하기 n이 되니까 7세타 그럼 7을 나누면 세타라는 게 뭐 7, 5, 35 7분의 360 곱하기 n이 되네. 그래서 여기는 세타라고 하는 게 0부터 180 사이니까 세타라고 하는 게 0부터 180 사이니까 뭐 7분의 360 곱하기 n이 0부터 180도 사이가 되는 이 세타를 n을 직접 찾아보면 돼. 그래서 양변에 360 곱하기 360분의 7을 나눠주면 n이라고 하는 게 0부터 뭐 180 곱하기 360분의 7이니까 실제로 2돼서 2분의 7 2분의 7이니까 3.5 그래서 될 수 있는 게 n이라고 하는 게 뭐 1, 2, 3 이렇게 3개가 있겠네. 그래서 그렇게 찾아보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가장 기본적인 거였지.